오늘은 성필규 지음의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다른 주식책들에서 나오는 기본적 분석 또는 어떤 기법들보다는 지은이의 주식시장에서의 경험들과 실패와 성공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겪었던 파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기법들을 이야기하는 책보다도 상당히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자서전처럼 쓰여진 책인데 1장은 객장의 젊은 고수라고 해서 저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2장은 주식시장의 승부를 걸라, 3장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작, 4장 더 넓은 시장으로, 5장 나를 지켜낸 투자 철칙, 6장 시장을 이기는 투자 심리, 7장 돈의 철학, 승부사의 DNA, 이렇게 총 7장으로 나눠져 있고,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약간 리뷰 방식을 바꿔서 지난번에는 전반부 후반부로 책을 두 번에 걸쳐서 리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짧게 약 15분 전후로 해서 하나의 섹터나 두 개의 섹터 정도를 묶어서 리뷰해 드리면서 조금 더 짧고 가볍게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994년에서 98년 객장의 젊은 고수라는 내용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의 일탈. 이번 달에 곧 한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이 돌파될 것이다.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반쯤 졸면서 교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던 상태에서 그 말만큼은 왜 그리도 또렷하게 들리던지 저절로 눈이 번쩍 뜨였다. 수업이 끝난 뒤 바로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의 의견도 투자론 교수님과 같았다. 물론 증시를 전망하는 일에서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류가 바로 이 두 직업임을 알게 된 것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제 대학교 때 투자론을 듣고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첫 거래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돈 150만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도 우스운 듯해서 소위 말하는 몰빵을 쳤다. 교과서적인 사고로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13만원대에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17만원대에 오르는가 싶던 삼성전자는 그 뒤로 연일 하락하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저자의 첫 번째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잠시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는 특별히 주식 투자와 잘 맞지 않는 직업군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장이 시시각각 급변하면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신이 시장의 중심에라도 있는 듯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외형상으로는 절대로 주식 투자가 어울리지 않고 상한가 계산조차 제대로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좀처럼 잃지 않는 직업군도 있다라고 합니다. 버젓하고 샤프해 보이는 직업보다는 복덕방 할아버지, 애들을 다 키워놓은 가정주부, 그리고 영업직 사원 같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직업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우선 결코 자신이 매매를 잘한다거나 투자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코 묻은 돈, 잔푼돈의 중요성을 매일같이 실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교수나 또는 학식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복덕방 할아버지, 그리고 가정주부나 영업직, 약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더 적합하고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은 조금 본인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분들,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더 잘 내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책에 묻혀서 한 1년, 저자는 1년 반을 보유했건만 정작 팔고 나니 손에 쥐어진 금액은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아까 150만원 정도 몰빵을 했는데 80만원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약간 우습게 생각했던 주식 투자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학과 공부는 팽개친 채 도서관에 틀어박혀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주식 서적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주식 대가들의 전기와 회고록을 이때 모조리 읽었고 기술적 분석과 기업 가치 분석에 관한 책들, 그리고 경기 흐름과 변동 등 거시적인 경제 지식을 주는 책들까지 수십 권을 가리지 않고 읽었다라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그해 가을 모 증권사에서 대학생 투자대회를 실시했는데 계좌도 가지고 있겠다, 공부도 실컷 했겠다, 주저없이 대회에 참여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가끔 이 시절에 읽은 책들이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자문해본다. 이때 읽은 책들을 쌓으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거의 내 방 천장에 닿을 만한 높이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아는 것은 많아졌어도 실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라고 합니다. 저자는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지만 실전에는 이런 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이제 계속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께서 3천만 원을 주셨고 이제 이 돈으로 본격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론만큼은 증권 전문가 못지않게 잔뜩 가지고 있던 나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 1%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했고, 손절매가 실패를 원천봉쇄할 부적이라도 되는 듯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손절매라는 단어를 각종 글자체로 출력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책상 위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어느덧 5천만 원이 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봤었고, 어느덧 지점장이 상담을 청하는 젊은 고수로 객장에서 통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모두 현금화하고 보니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다. 3천만 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조만간 다가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기다리던 찬스가 다시 왔다.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지수 700포인트가 그해 늦여름 붕괴되고 내가 처음 매수를 시작해 들어갔던 680포인트에 다가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1억을 모두 투입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9월 말 지수가 620포인트까지 내려오자 도저히 더 잔고를 남겨둘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주가가 상당히 빨리 빠지자 620포인트에서 1억 매수를 모두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제 매수할 돈이 없어진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대폭락 날개 없는 추락. 아까 보셨겠지만 1994년에서 98년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에 IMF가 있었죠. 아마도 이제 이때 IMF를 맞으면서 상당히 큰 하락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싼 것이 기준이 되면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손절매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쁜 물타기까지 이어진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매수로 투자해서 큰 낭패를 보기란 쉽지가 않다. 대부분 더 싸진 시세에 물타기가 더해지면서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저자는 이제 보면 손절매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더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10월은 하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매일같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IMF 구제금융의 서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는 그토록 숱하게 적어두었던 한 단어, 손절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손절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저자가 손절매를 여기저기 붙여놓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투자금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고 정말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공포에 질려서 손절조차 할 수 없는 게 실제 투자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과 이런 현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저자는 아마도 이 책이 정말 실전 투자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객장 주변에는 한국 증시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지방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증권사도 부도가 났다라고 합니다. 12월 2일 한국 증시의 마지노선이라던 400포인트가 붕괴되던 날 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시장가 매도 주문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손절매를 완전히 지나서 여기 400포인트까지 붕괴되던 이때 저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때 매도를 하면서 투매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자는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겠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공부에만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공부에 몰두할 때만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가 거의 이제 원금까지 다 날린 상태로 거의 파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하게 그냥 도서관에서 모든 생각을 잊고자 공부만 했는데, 선자리에서 쓰러지는 나를 옆자리 학생이 화들짝 놀라서 부축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던 상태였고, 마침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400포인트의 모든 주식을 청산한 뒤 짐을 꾸려 서울대로 옮길 무렵 종합주가지수는 350포인트대였다. 300포인트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200포인트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전한 주가지수는 이미 55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고 생각한 책에서 읽었던 글들, 그리고 노트에 적었던 문구들이 다시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바닥에서 투매를 하였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모두 시장을 떠날 때 들어와야 하고 대중이 주식을 사려 안달할 때 떠나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300포인트가 무너지고 2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400포인트에 청산을 했지만 300포인트를 붕괴하지 않고 주식은 55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자는 이제 이때 주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결국은 이 자리에서 투매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당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이제 다시 저자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더 이상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원금만 되찾자, 원금을 회복하고 나서는 회계사 시험을 패스하고 평범하고 성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다시 매매를 시작하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하늘처럼 지키던 원칙은 5일선과 손절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자 상당히 험한 하락장이었음에도 조금씩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주가지수가 좀 올랐지만 5월 말이 되자 다시 지수는 더 급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6월 어느 날 결국 300포인트가 다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400포인트까지 왔다가 55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3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객장 여직원들에게로 번졌다. 나는 그분들의 울음에서 작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300포인트 붕괴 예측이 들어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좌를 전액 현금화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과 주변 투자자들의 심리만 관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우리만치 냉정하고 담담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여기서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돌고 나니까 저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고, 예전에는 이제 객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객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모습들을 보고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볼 때까지 저자는 현금을 계속 보유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런 냉정하고 담담한 모습을 저자 자신도 조금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7월 중순경 계좌 수익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 매도를 단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일선의 121선 돌파 후 지지가 확인된다면 다시 두 번째 풀베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121선이 돌파된 것이 확인되자 주저없이 계획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주문했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주가는 보면 이제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역배열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으면 5일선이나 1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역배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5일선이라고 치고 예를 들면 121선, 61선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121선을 크로스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저자는 기다렸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올 때까지 한 번에 매도를 단행을 하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하늘이 도왔던지 지수는 거짓말처럼 2주 만에 정확하게 241선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계좌 잔고는 9천만원에 달했고 원금 회복에 더해서 50%의 수익까지 거둔다는 취업과 주식 투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쯤에 지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한 투자자가 자신의 3억원짜리 계좌를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원금 10억원에서 7억을 날리고 마지막 남은 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내다 보니까 지금처럼 유튜브나 주식 방송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에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어떤 자본가 10억이 있었던 분이 7억을 날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3억으로 계좌를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의뢰까지 받으면서 이제 상당히 좀 주식 투자에 눈을 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조건은 원금에서 10%의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하되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무슨 이유에서든 손실액이 10%를 넘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대신 수익을 거두면 이익금의 30%를 운영자인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자의 대학생 시절입니다. 대학생 시절 우연하게 투자론 수업에서 듣게 된 주식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로 처음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50% 반토막이 나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신감에 붙어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주신 돈 3천만원 원금까지 모두 까먹고 한 번에 약간의 실패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망연자실해서,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리고 IMF를 맞으면서 주식시장의 또 하락과 또 반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보면 이제 상당히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자의 주식 투자 실력이 올라가면서 객장에서 상당히 좀 유명해지면서 한 자본가가 저자에게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에 전업 투자자로 이제 발을 딛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읽었고, 이런 뭐 특별히 어떤 기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저자가 저점에서 이렇게 공략을 한다, 또는 5일선이 이제 121선이나 24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올라간, 아까 또 5일선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매매들을 하면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 저자가 어떻게 주식 투자로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고수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상당히 좀 이제 도입부이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2장에서는 저자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승부를 걸면서 주식시장의 전업투자자로 이제 뛰어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장에 못지않게 2장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 그리고 뒤로 갈수록 훨씬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장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